네, 코스피가 어제 외국인 매수에 힘입어서 2% 가까이 오르면서 2,540선으로 올라섰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49.16포인트, 1.97% 상승하면서 2,543.0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2년 9개월여 만에 최고치고요. 2,500선 돌파는 2년 6개월여 만이었습니다. 코스닥 지수입니다. 전장보다 8.19포인트, 0.98% 상승하면서 847.33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4,643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면서 시장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이로써 외국인은 8거래일 연속 매수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는 1,610억 원, 기관은 2,760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124억 원, 1,033억 원을 순매수해줬고요. 개인 투자자는 코스닥에서 1,863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가 4% 강세를 나타내면서 다시 한번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이었고요. SK하이닉스도 9%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내에서는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주가가 급등하면서 시장 상승을 이끌었고요.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도 오름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반면에 LG화학, 네이버, 셀트리온, 삼성 SDI, 카카오, LG생활건강 등은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 증권 섹터가 5% 가까이 올랐고요. 전기전자도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운수창고, 의료정밀 등이 역시 3%대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반면에 화학 섹터, 기계, 전기가스, 비금속 광물은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내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CGN, HLB, 카카오게임즈, 또 CJ, ENM, KMW가 오르는 모습이었고 특히 SK머티리얼즈가 8% 넘는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알테오젠과 셀트리온제약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등은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입니다. 전일보다 6원 30전 떨어지면서 1,100원 30전에 마감이 됐는데요.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1년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일장 국내 증시 상황 그리고 글로벌 증시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은 지금 어제 코스피가 2,500선을 돌파하는 모습이고 간밤에 새벽 뉴욕 증시도 다우지수와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좀 호재로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 방송에서 제가 나왔을 때는 화이자 백신이 막 네. 나온 뉴스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확히 일주일 후에 이제 모더나 백신까지 그러니까요. 더해지면서 시장에 상당히 이제 활기를 좀 불어넣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 일주일과 한 2주 정도를 놓고 보면은 크게 두 가지 요인. 그러니까 대선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거 하나, 그다음에 시장이 그렇게 기다리던 백신에 대한 그 좋은 백신 효능을 갖고 있는 중간 효과 결과들이 지금 두 개 연속 발표가 되면서 시장의 판도를 좀 많이 바꾸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차트를 좀 열어봐 주시면 저희가 매주 연초 대비 보던 그런 수익률의 위아래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항상 맨 위엔 나스닥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코스닥이 있었고 중국이 있었고 이제 코스피 S&P 500 이런 순서였는데 지금 차트를 지금 한 달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아래가 많이 바뀌어서 코스피가 지금 맨 위에 가 있고요. 빨간색 선이네요. 예, 맞습니다. 코스피가 맨 위에 가 있고 그다음에 S&P 500, 중국은 중간이고 네. 코스닥과 나스닥이 맨 밑에 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던 그러한 백신의 효과가 결국 시장에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한 달간의 수익률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업종 간 수익률에도 많은 변화를 주는 것 같아요.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팬데믹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은 좀 약세를 나타내고 오히려 경기 민감주들이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시장은 어찌 보면 참 공평한 것 같고요. 네. 백신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백신이 나오기 전 코로나의 피해를 입던 업종들이 이제 거꾸로 이제는 백신의 수혜주로 바뀌면서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제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기본적으로 지금 MS 세계 업종 지수의 지난 한 일주일간의 이제 수익률입니다. 보시면 네. 연초 대비로 제일 왼쪽으로 돼 있는 게 많이 빠졌다는 얘기인데 에너지가 제일 안 좋은 수익률을 거뒀는데 지난 한 일주일간 놓고 보시면 가장 좋은 수익률. 그러니까 제일 안 좋았던 순서대로 제일 높은 일주일간의 수익률로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결국 에너지, 금융, 부동산
코로나 피해주들이 이제 예. 백신 수혜주로 바뀌면서 시장이 이제 대우를 해주기 시작하는. 뭔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예. 사이에 이제 이거는 상당히 이제 페어한 그러한 네. 결과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백신이 시장의 일종의 게임 체인저 역할은 분명히 할 수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특히 제가 말씀드렸던 성장주와 경기 민감주 사이에서도 지금 순환매가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계속 기다렸던 그런 소식이죠. 네. 결국 백신이 나오면서 경기 회복의 속도가 좀 더 빨라지고 확신감이 쓰면 결국은 그 사이에 이제 많이 올라왔던 성장주가 상대적으로 이제 약화되고 가치주로의 이제 바뀜, 되돌림 현상이 이제 있을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트 열어봐 주시면 예. 맨 왼쪽에 이번에 백신 기대가 높아질수록 어떤 수익률이 좋아지냐 보면은 가치와 성장주의 상대 수익률이 제일 좋습니다. 가치주가 이제 좋아진다는 뜻이죠. 근데 그다음에 사이즈로 놓고 보면 중소형주가 대형주보다 좋은 효과가 이제 중간쯤에 나타나고 있고요. 경기 민감주가 방어주보다 좋은 효과들이 나타납니다. 반면에 백신 기대감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기술주, 그다음에 성장주들은 상대적으로 마이너스입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가 잘 나타내는 스타일 변화에 대한 그러한 이제 한두 주 동안의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간밤에 그 모더나 임상 결과 발표가 시장에서 호재로 인식이 됐는데 뭐 예방 감염률도 뭐 94.5%이기도 합니다만 이게 유통상에서도 이 냉장에서도 가능하다라는 건데 사실 그 전에 화이자 같은 경우는 영하 70도에서 이게 유통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왜 국내에서 보면은 콜드체인 테마가 또 가기도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보급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네, 네. 예. 다행히 어제 모더나는 이제 화이자는 그 말씀 주셨던 그러한 그 냉동 아주 초저온도에다가 냉동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하는데 차트가 지금 열려져 있는데 네네. 지금 보시면은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냉동 한 70도 마이너스 70도에서 보관을 돼야 한다고 알려져 이게 있습니다. 어느 정도예요? 그러니까 감이 그 잘 안 수준을 와요. 이제 비교해 보면 네. 저희가 이제 물이 얼음이 되는 게 0도입니다. 그렇죠. 0도 이하. 아이스크림을 보관하는 게 마이너스 한 10도 전후고 저희가 이제 고기를 얼려서 보관하는 게 마이너스 한 20도 정도 되는데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그 마이너스 70도라는 거는 지구상에 있는 최저 온도 남극에서 관측이 됐다고 하는데 그게 한 마이너스 89도 정도 되니까 마이너스 70도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일상생활에서는 그 확인하기 되게 어려운 최저 온도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예. 그러면 설비가 사실상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동할 수 있는 설비가 있을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화이자의 백신이 설사 효능이 좋다 하더라도 그 과연 이제 이동하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거고요. 다행히 이제 모더나는 마이너스 한 20도 정도 냉동육을 보관하는 정도에서 충분히 보관이 가능하다라는 이제 그 지금 걸로 이제 회사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FDA가 그걸 확인해 준 상황은 아, 아니고요. 예.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만일 그렇다면 모더나 백신은 상대적으로는 그러한 소위 배포하는 데 이슈는 좀 일정 부분 덜 수는 있다. 근데 문제는 아직은 확인된 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이제 이 mRNA 방식의 그러한 배포나 신규 기술에 대한 그런 우려 이런 건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화이자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현실적으로 유통상의 문제가 있었고 지금 새벽에 나온 뉴스는 이제 모더나 같은 경우는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영상 2도에서 8도 일반 냉장고에서도 최대 4주 동안 보관이 가능해서 유통상의 문제가 적다라고 모더나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반응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뭐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현실화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만일 그렇게 되길 제발 바라고요. 예, 예.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첫 번째로는 이제 화이자도 있고 모더나도 있고 이게 좋은 결과를 발표한 이후에 양쪽의 경영진들이 본인들의 주식들을 다 팔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예, 이게 좀 예. 이게 느낌이 안 좋죠. 화이자 CEO가 팔았었죠. 예, 그리고 모더나도 잘 기억하시겠지만 5월 달인가 6월 달에 발표하고 한번, 팔았었습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예.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자신들의 만약 이렇게 점점 잘 될 거라 생각하면 팔지 않았겠죠. 그러면 안 어찌 보면. 되죠.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그것만 놓고 보면 좀 느낌이 안 좋은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화이자도 그렇지만 이 mRNA라는 방식 자체가 이런 방식으로 백신이 개발된 게 처음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걸로 나와서 시장에 널리 누표된 백신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네. 소위 이후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첫 번째 지금 여전히 우리가 구하는 답 중에 하나가 이 효능이 맞았을 때 처음에 효과는 알겠는데 이게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에 네. 대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그리고 얼마나 빨리 많은 사람이 맞을지에 대한 또 답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이제 기대감 때문에 이제 주가가 가는 건 좋은데 여전히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될 불확실성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나온 그래프만 간략히 좀 들어볼게요. 이게 그러니까는 사실 지금 예방 감염률이 90% 이상이라고 해도 거꾸로 얘기하면 나머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맞을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이제 사람들이 점점 알아가면서 백신에 대한 불신, 우려들이 큽니다. 미국 기준을 놓고 보면 5월 달만 해도 미국 성인의 한 70% 이상이 백신 접종하겠다, 맞겠다 아, 그랬는데 지금 9월 달 와갖고는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예. 더군다나 이제 공화당 같은 케이스는 거의 절반 이상이 안 맞겠다 그러고요. 아. 민주당도 한 40%가 안 맞겠다고 합니다. 민주당 예. 지지자들도. 센터장님도 안 맞으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저도 좀 불안해서 그러니까 예. 일단은 이게 좀 더 아직은. 왜냐하면 이게 그 백신이라는 게 나와서 짧게는 4년, 길게는 한 20년 지나야 그 안정성이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급하다 보니까 다들 이것들을 그냥 넘어가는 측면이 있는데 여전히 그러한 안정성에 대해서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좀 면밀한 관찰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오름세 예상이 되고요. 코스닥은 조금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동시효과 상황 그리고 전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장 전 전문가 연결해서 3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김건진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모더나의 백신이 높은 감염 예방률을 보였다는 소식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와 S&P는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왔는데요. 지금 이런 백신 기대감으로 인한 시장 랠리,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이어질까요? 네, 우선은 좀 긍정적인 모양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는 역사상 최대치를 지금 찍고 있는 모습이고요. 우리나라의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이러한 모습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지금 현재는 달리는 말이다라고 증시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앞으로도 좀 당분간은 좀 달리는 말이 계속해서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지금 현재 시장이 꺾이기 전까지는 우선은 강세 논리를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지금 현재 시장을 잘 대응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시장이 동아시아들이 특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코로나19에 그나마 조금 덜 피해가 온 곳이 바로 이 동아시아고 이쪽으로의 지금 현재 자본이 좀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차장님 업종별로도 살펴보겠습니다. 전장에서 국내 증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인수합병 소식에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항공업계를 비롯한 운수장비 지각 변동이 생길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떤 업종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지금 현재 이제 백신 얘기가 나오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될 게 바로 이 경기 민감주 관련된 이런 섹터들입니다. 실제 산업재뿐만 아니라 이쪽 라인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도 항공주들 그리고 이런 불사기나 이런 장비된 주식들 그리고 여행 관련된 주식까지 오늘 좀 더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즉 오늘은 경기 민감주를 여러분들이 특히 조금 더 자세히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장님 마지막으로 오늘장 대응 전략도 세워주시죠. 분명히 개인 고객님들은 분명히 그럴 겁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는 좀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즉 차익 실현 욕구가 많이 강해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이런 네. 이슈 때문에 코스닥에 대한 이런 흐름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돈이 들어오고 있는 것들은 지금 현재 대부분 대형주들한테 지금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건진 차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지금 시간 8시 5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입니다. 어제 2년 9개월 만에 다시 한번 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코스피가 오늘장에서는 또다시 오름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0.29% 오를 것으로 보이면서 2,549선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오늘 보합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 체결지수는
이 847.37포인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대형주들 좀 혼조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많이 올랐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오늘장에서 혼조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0.9% 오름세 예상이 되면서 66,900원 예상 체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연중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요. SK하이닉스는 0.5% 빠질 걸로 보입니다.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예상 체결가 97,5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네이버 오늘 추가적으로 하락세가 예상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 예상 체결가 277,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현대차 0.28%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흘 연속 오름세가 이어지는 거고요. 예상 체결가 179,5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LG화학이 또 반등을 보여줄 걸로 보입니다. 0.59%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미 4% 가까이 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약세로 마감이 됐었던 종목이죠. 오늘장에서는 반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요. 예상 체결가는 68만 1,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2차전지 관련주 반등이 예상되고 있죠. SK이노베이션, 삼성 SDI까지도 오늘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포스코가 또 2% 넘는 강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4만 4,500원으로 예상 체결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 민감주들이 다시 한번 오늘장에서 시장 상승에 불을 지필 걸로 보입니다. 현대제철도 0.9% 오름세 예상되고 있고요. 이 가운데 건설주도 오늘 강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도 2%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조선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도 추가적으로 오름세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한국조선해양이 0.9%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어제도 7% 올랐고요. 현대미포조선도 오늘 0.6% 오름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역시 현대미포조선도 어제 10% 이상 올랐었죠. 그밖에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까지도 일제히 오름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경기 민감주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3%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예상 체결가는 94,8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시젠과 알테오젠, HLB는 약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카카오게임즈도 1% 강세가 예상되고 있고요. 앞서 보셨다시피 2차전지 관련주인 에코프로비엠 오늘 2% 반등을 보여줄 걸로 보입니다. 146,200원으로 지금 예상 체결가는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간 8시 5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개장까지 한 6분여가량 남았는데 다시 한번 체크포인트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만 실제 지금 상황을 놓고 보게 되면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급증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 내에서 20만 명 가까이 지금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오늘 우리나라도 수도권 그 사회적 거리두기 그 격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1.5단계로. 이게 상황이 심각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올 봄에 처음에 그 전문가들이 지금 봄보다는 더 걱정이 올 겨울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추워지면 아무래도 그 바이러스의 활동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요. 미국이 제일 흥미로운 그 결과가 나왔는데 미국이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한 시점에 추운 지역과 그 따뜻한 지역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네. 겨울이 갈수록. 이제 지금 보시면 차트가 뭐냐면 좌측의 그 X축은 100만 명간 신규 확진자의 증가율이고요. Y축이 그렇고 X축은 온도의 변화입니다. 좌측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진다는 예. 거죠. 지금 왼쪽에 보실지 모르겠는데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위스콘신, 몬태나 머릿속에 안 그려지시지만 북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 지금 엄청 추워져 있는 한겨울이 가 있는 지역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측 아래 하단 쪽은 이제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캘리포니아, 아리조나 대표적으로 선벨트라고 알려진 여전히 따뜻한 지역입니다. 남쪽 예, 나라입니다. 결국 이쪽은 확진자 수가 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온도가 떨어지고 추워지면 신규 확진자 수가 대폭 늘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그러한 것이 이제 잡히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는 안정성이 검증이 안 됐지만 독감 백신은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 안정성이 검증이 돼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60대들이 많이 안 맞으신 걸로 한국에도 나타나는데 제발 빨리 맞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늦기 전에요. 네. 네. 자, 뭐 지금 신규 확진자 수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보면은 그 입원 환자 수도 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입원 환자가 늘고 있다라는 거는 중증 환자도 좀 그만큼 많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신규 확진자는 엄청 늘고 있는데 예. 사망자 수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네. 이제 우측에 주황색
으로 보이는 것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이 3월 달에 비해서는 사망자는 적은데 걱정은 입원자 수가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 우측에 그런 그 파란색 선으로 돼 있는 것이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3월 달 그때는 뭐 소위 말하는 그 호흡기, 인공 네. 이런 그 산소 호흡기 이런 것들이 없으면서 사망자 급격히 늘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의 대응이 상대적으로는 그때보다는 잘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네. 입원자 수가 이거보다 더 늘어나면 과연 그러한 중환자실들이 이것들을 대응할 수 있느냐 이것은 유럽도 지금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탈리아도 지금 급격하게 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 자체는 백신의 기대감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코로나 환자 수의 급증은 상당히 우려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사실 그 2차 팬데믹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무래도 치사율이 낮아진다 하더라도 이게 감염력이 세다 보면은 경제 활동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경기 침체가 나타날 거다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활동을 못하고 봉쇄에 들어가면 저희가 2분기에 얼마나 그 경제 활동이 떨어지면서 그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가는지 봤습니다. 네. 차트를 지난주에도 한번 봤던 차트인데 이번에 업데이트를 해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지난주에는 소위 이제 이게 뭐냐면 고빈도 이제 데이터, 구글의 뭐 이동 지표 이런 걸 갖고 만든 건데 보시면 프랑스만 밑으로 빠졌었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유럽 국가 다 지금 밑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저것이 의미하는 건 4분기 더블 딥이 불가피하다는 거고요. 예. 다행히 이제 미국하고 일본은 지금 봉쇄령을 아직 안 내려서 지금 활동 지표가 지금 버티고 있지만 네. 과연 이것이 얼마까지 갈 수 있는지는 좀 지켜볼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프랑스는 봉쇄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프랑스는 어때? 그 봉쇄의 여파가 나타날 것 같은데요. 다행스럽게 이제 최근 한 일주일 데이터를 놓고 보면 지금 저 밑에 급증했다가 지금 보이실지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회색선이 급증을 했다가 가파르게 떨어지는 게 좀 맨 나타납니다. 위에 회색선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다행히 이제 프랑스는 봉쇄를 강력하게 이제 들어가면서 네. 다시 이제 코로나 신규 확진자의 수가 떨어지고 있어서 봉쇄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다 확대되고 있어서 그나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안도 기대감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 올 초에 봄에 그 봉쇄했던 거랑은 좀 다른 방식의 봉쇄라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파가 조금은 그래도 적당하다. 그러니까 여파가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 기대감 이제 뚜껑을 이제 열어봐야겠지만 이제 그 기대감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기억하시겠지만 3월 달, 4월 달에는 코로나가 어떻게 퍼지는지 효과가 얼마나 나쁜지 이런 걸 몰랐기 때문에 그 공포에 떨면서 집안에만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러고 유럽이나 이런 데는 아예 못 나오게 했고요. 예. 이제 그게 이제 그때 3월과 이번에 그 봉쇄의 차별성을 이제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1차 때는 보시면 학교도 닫고 교회도 못 가게 하고 제조 시설, 공장 문 닫고 건설 시설도 문 닫고 모든 게 다 닫았습니다. 예. 하지만 이번에 보시면 이제 지금 문 닫고 있는 건 일부 소위 이제 불필요한 소매점들, 그다음에 식당이나 술집, 그다음에 이제 모이는 거 그때는 아예 집에만 있으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6명 정도까지는 모이게 해주고 그리고 나머지 학교나 이런 데들은 다 지금 개방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봉쇄에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2, 4분기보다는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가더라도 좀 덜 가지 않겠느냐는 기대는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어제 국내 증시가 이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2년 9개월여 만에 최고치인데 오늘은 일단은 좀 코스피와 코스닥이 좀 혼조세가 예상이 되거든요. 최근에 보면 코스닥이 조금 주춤하고 이런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밤에 보면은 모더나의 효과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더 주가가 미국 주가 올랐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진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지난 일주일 전에는 그때는 4, 5%씩 올랐었는데 일종의 이제 학습 효과가 있는 거고요. 일주일 동안 이 mRNA 기반의 신규 백신이 어떠한 장단점을 갖고 있는지가 다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장이 이제는 조금은 좀 냉정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잠시 후에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하겠습니다. 네, 11월 17일 화요일 개장이 됐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2,500선이 돌파가 됐습니다. 2,500선 돌파가 2년 6개월여 만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도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8거래일 연속 순매수 기조를 나타내면서 국내 증시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요. 특히 어제 국내 증시에서는 반도체 섹터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강하게 밀고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 다우지수 S&P 500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단은 이 상승 배경으로는 기존의 화이자에 이어서 이번에는 모더나 백신 임상 결과가 굉장히 좋다라는 소식이 다시 한번 시장을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호재로 인식이 됐는데요. 특히 나스닥도 같이 올랐다라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주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최근에 업종 간의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성장주, 그 가치주 간의 순환매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과 맞물려서 좀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오늘 일단 강보합 출발입니다. 2,544선. 일단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은 쉬어가려는 심리가 좀 강하게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코스닥도 역시 약보합 출발입니다. 846.24포인트. 아직까지는 뚜렷한 방향을 잡기보다는 좀 지켜보겠다라는 관망 심리도 많이 반영이 되는 시장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확인을 해볼게요. 삼성전자가 어제 연중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에 오늘은 다소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러브콜은 계속해서 이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또 만만치 않게 매도 물량도 나오면서 지금 보합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66,400원, 66,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가운데 SK 하이닉스는 오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약세로 96,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은 SK 하이닉스는 6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이 된 셈입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 0.7% 내림세고요. 현대차는 강보합, 삼성바이오로직스 강보합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삼성 SDI가 1%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LG화학도 올라갑니다. 어제 2차 전지 관련주, 플랫폼 관련주, 그러니까 이른바 성장주들이 약세 흐름을 나타냈었고 오늘은 이러한 종목들 위주로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가운데 금융주 흐름도 좋고 정유주 흐름도 좋습니다. 자, 금융주 신한지주가 1%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금융주 내에서도 종목 간 희비는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금융지주가 소폭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어제 증권주 흐름 좋았는데 오늘 좀 쉬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KB금융 0.5%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어제 화장품 관련주도 좀 내림세를 나타냈는데 오늘 외국인들 러브콜이 이어지면서 아모레퍼시픽이 4% 강세입니다. 181,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아모레쥐도 1%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LG생활건강 소폭 오름세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정유주, 2차 전지 관련주 흐름 좋습니다. 에솔, SK이노베이션 각각 2% 넘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또 2차 전지 관련주로 엮이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GS까지도 2.6%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밤에 유가가 급등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도 역시 정유주에는 또 호재로 인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7% 내림세고요. 시젠이 4%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젠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로 엮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과는 좀 역으로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테오젠과 HLB는 내림세고요. 이 가운데 카카오게임즈 소폭 오름세입니다. CJEN은 0.5% 상승세고요. 역시 에코프로비엠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2%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13만 5,800원이고요. 어제 많이 올랐던 SK머티리얼즈는 오늘장에서는 차익 실현 물량 나오면서 소폭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볼게요. 와, 외국인 오늘도 삽니다. 지금 최근에 8거래일 연속 순매수 기조를 이어갔는데 오늘도 삽니다. 지금 외국인이 보시게 되면 702억 원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은 빠르게 물량 내놓고 있네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 565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은 어떤 섹터에서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지 볼게요. 역시나 전기전자입니다. 외국인의 러브콜은 전기전자 IT 섹터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뒤이어서 화학 섹터에서도 소폭입니다만 외국인의 러브콜 이어지고 있고요. 기관은 오히려 전기전자에서 지금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도 전기전자에서는 지금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422억 원 매수 우위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61억 원, 232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입니다. 환율 좀 체크를 해볼게요. 어제 달러 환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1년 11개월 만에 최저치 수준이었는데 오늘 또 떨어집니다. 2원 30전 내린 1,107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센터장님 환율 이야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환율 예측이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원화 강세 이어지고 있고 달러 약세가 굉장히 가팔라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뭐 계속 저희는 이제 원화 강세, 달러 약세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네. 그 방향이 생각보다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위안화 강세하고 이제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조금 더 넓게 보면 아시아 통화의 강세로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저는 예. 이제 가끔 한 번씩 보여드리는 차트인데 달러 인덱스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 달러 예. 지수는 선진국 간의 환율을 나타냅니다. 미국 통화 대비 유럽 유로화나 스위스 프랑이나 뭐 이런 그렇죠. 호주 프랑이나 뭐 호주 달러나 뭐 이런 것들 상대인데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달러 약세, 선진국 통화 나머지 통화 강세하다가 최근에는 멈춰 섰고요. 하지만 이 아시아 통화들의 달러 대비 강세는 보시면 저 오렌지색인데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건 결국은 중국의 위안화 강세가 전반적으로 이끄는 제조업 기반의 아시아 국가들의 그런 회복세, 이런 코로나 재확산 상황에서의 회복세가 분명 재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 이러한 통화 강세 기준은 지속될 수 있고 그 안에 원화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그런 강세 흐름은 여전히 계속될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기본적으로는 수출이 좀 잘 되고 있는 그런 예. 기본적인 경상수지와 관련된 그러한 그 플로우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재무 구조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예. 기업의 재무 구조면은 이제 국가로 가면은 외화 부채가 GDP에서 얼마나 많으냐의 예. 이슈일 텐데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지금 중국이나 한국이나 인도가 GDP에서 차지하는 외화 부채의 비율이 월등하게 낮습니다. 지금 제가 그 노란색으로 칠한 게 보시면은 말레이시아, 뭐 대만, 한국, 인도, 중국, 저 인도네시아 보시면 신흥국 내에서도 아시아 국가들의 외화 부채의 그 의존도가 매우 낮은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 국가의 펀더멘탈이라 볼 수 있고요. 이런 네. 것들이 결국은 아시아 통화 강세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자, 그리고 유가도 좀 체크를 해볼게요. 오늘 보니까 정유주가 강세를 보이는데 간밤에 유가가 또 많이 올랐어요. 아무래도 유가는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 올라가거나 아니면 감산 합의 소식이 전해져도 올라가는데 이게 백신이 개발된다고 하니까 경제 활동이 다시 좀 되살아날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인지 많이 올랐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정유주는 이제 리파이너리라고 그래갖고 그러니까 에너지, 그러니까 원유를 캐고 이런 회사들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갖고 와갖고 그걸 정제해서 파는 회사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재고가 이제 재고 평가가 되는데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 재고 평가 이익이 이제 늘어나게 그렇죠. 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가가 올라오면 이제 국내 정유사들은 주가가 올라가게 되고요. 좀 더 길게 보면은 지금 사실은 이제 그럼 유가의 방향성을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예. 하나 놓고 보면 올해 이달 말에 오펙 회의가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에 추가 감산을 이제 감산을 완화할지 현재의 감산 수준을 유지할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텐데요. 이제까지 성적을 보면은 오펙 플러스의 그런 감산 합의가 잘 지켜졌다는 게 나타나는 표입니다. 아래로 내려가면은 감산을 깬 거고요. 위로 올라가면은 감산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겁니다. 예. 확실히 이제 오펙 국가들, 사우디를 비롯한 이제 중동 지역 국가들은 잘 지켰고 오히려 초과 달성했고 넌 오펙들, 비오펙 국가들은 좀 상대적으로는 덜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다 합치면 달성을 잘했는데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수요가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회복된다는 가정이 없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1월 달에도 현재의 감산 수준을 줄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아,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산 합의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감산을 감산이? 줄이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감산을 줄인다는 얘기는 더 생산한다는 거죠. 예, 예. 근데 그 상황까지는 이제 아. 상황이 녹록하지가 않기 때문에 예. 현재 많이 줄여놓은 감산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 더 않겠냐. 생산하진 않을 것이다. 아, 네네. 그럼 미국 셰일 오일은 상황은 어때요? 지금? 요게 이제 복병인데요. 예. 이게 미국은 이제 오펙에 안 들어가 있고 따로 놉니다. 그러니까 셰일 오일이 항상 이 지금 저유가의 주범이죠. 근데 이제 결국은 미국에서 최근에 유가가 40불대로 올라오면서 슬금슬금 이제 다시 그 소위 굴착기 숫자가 늘고 있습니다. 예.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예. 저 바닥 대비해 갖고 미국의 그 원유 굴착기 리그수라고 하죠. 리그수가 이제 바닥을 찍고 서서히 지금 올라오고 있는 지금 상태입니다. 다시 이렇게 턴을 하네요. 올라가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자체가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해서 열어놓은 여유를 미국의 그런 셰일 기업들이 훔쳐가는, 굳이 표현하면 가져가는 이제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펙의 감산 유지 효과가 상대적으로 반감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뭐 유가를 얘기를 하면은 그 섹터로 봤을 때 이제 에너지 업종을 좀 봐야 될 텐데 사실 에너지 업종 같은 경우는 수요가 회복이 돼야 그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때요? 그러면 앞으로 향후 전망은요? 예, 뭐 말씀 주신 대로 에너지 업종이 이제 지금 트럼프 시대에서 제일 안 좋았던 업종이고 지금 다행히 백신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반등한 이유는 수요가 살 거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차트가 열려 있듯이 지금 에너지 지금 검정색 선이 에너지 S&P 500의 에너지 지수고요. 지금 붉은색 선이 지금 IEA, 그러니까 소위 세계 에너지 기구에서 예측한 내년도의 그러한 그 수요 전망입니다. 네. 만일 저대로 만약에 수요가 되살아난다고 하면 지금 바닥에 급권에 있는 에너지 업종 지수가 반동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원유 수요가 회복되면 에너지 업종, 빅오일에도 기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시장이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할 때 보통 미국의 그 소비자 심리 지수를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소비자 심리 지수는 좀 주춤하는 양상이에요. 이러면은 상승 탄력도 좀 둔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시장도. 네, 맞습니다. 미시간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네네. 시장의 기대보다 안 좋은 게 나왔습니다. 좌측이 이제 미국 미시간 소비자 심리 지수인데 예측치보다 지금 상당히 낮아서 지금 꺾여서 내려온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우측이 이제 기대 지수입니다. 이제 현재 안 좋고 앞으로 어떨 거냐, 앞으로도 안 좋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 사실은 지금 주식 시장이 좋으면 보통 그것들이 소비자 심리에도 영향을 좋게 미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의 대선판이 지금 트럼프가 어쨌든 바이든이 되면서 트럼프가 밀리는 형국이었기 때문에 공화당 지지자들의 기대 심리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좋아졌고요. 이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소비자 심리 지수가 떨어진 것 자체는 미국 시장에는 좀 아까 전반적으로 악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연말로 갈수록 좀 소비 활동이 늘어날 걸 기대하는 부분이 그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잖아요. 네네. 이게 사실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재고를 처리하면서 이게 장부상의 플러스 흑자로 전환이 돼서 이게 블랙 프라이데이인데 맞습니다. 이번에는 어떨까요? 사람들 소비가 좀 늘어날 수 있을지가 좀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결국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제 흥미로운 그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예. 차트를 보시면 지금 미국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다음 주 일주일간 있습니다. 선물을 더 많이 살 거냐 작년 대비 예. 유지할 거냐 아니면 덜 살 거냐를 표시하는데 저 붉은색 선이 작년보다 줄여서 살 거냐의 그 대답이 지금 9월 초에 지금 한 30% 8%대에서 예. 45%까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게요. 결국 반면에 이제 작년 정도로 유지한다는 게 또 한 40%대 되고 지금 작년보다 더 사겠다는 대답은 한 18%에 불과합니다. 결국은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는 그렇게 기대할 거리가 없겠다라는 측면에서 결국은 코로나 지금 재확산 국면이 미국 소비자들의 심리를 많이 좀 얼어붙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이것만 놓고 보면은 소비자들 지갑은 많이 얇아진 것 같은데 의외로 또 글로벌 펀드 자금 유입은 많아지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이게 지금 경제하고 주식이 이제 다 상당히 괴리가 된 소위 말하는 따로 노는 네. 이런 상황이 지금 특히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좀 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시장에 지금 글로벌 주식 펀드의 이제 주가 기준으로 이제 주간 기준으로 최고 유입을 나타냈고요. 결국은 이것이 어찌 보면 백신 기대감의 대표적인 효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앞으로 시장 방향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때요? 지금 오를 만큼 올랐다라는 시각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이대로 좀 우상향 추세를 이어갈 거다라는 그런 기대 심리도 아직은 많은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급하게 먹는 밥은 체하는 법입니다. 지금 예. 백신의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급등을 하고는 있지만 저희 손에 아직 백신이 주어지지도 않았고 그 효능에 대해서도 불분명하고 언제 이것이 다 퍼질지도 알 수 없고 또 그 우리가 언제 잘 맞을지도 알 수 없는 예.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되게 그러니까요.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투자자들의 심리가 너무 낙관적인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차트가 열려져 있는데 미국의 개인 투자 심리에 대해서 이제 매수 체크를 하는데 예. 지금 2018년도에 트럼프 감세가 발표됐었던 수준만큼이나 지금 개인 투자 심리가
낙관적으로 완전히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러니까 시장이 더 갈 거라고 보는 투자자들이 많아진 거네요. 예. 근데 잘 기억하시죠? 18년도에 저희 전 세계적으로 주식시장이 되게 고생했던 거를 기억하실 겁니다. 네네. 물론 이제 그때는 파월이 이제 긴축에 들어가면서 그런 효과가 있긴 했지만 결국은 이러한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낙관적으로 가는 것 자체는 시장에 상당히 뭐 사실은 그것 때만 믿고 계속 강하게 밀어붙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최근에 코스피 앞서 차트에서 보면은 한 달 동안 많이 올라갔어요. 대만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앞으로 수익률도 더 기대해 볼 수 있을지도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왔던 게 미국 시장에 많이들 투자하시는 서학개미 보통 표현되는 예. 조심하시자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미국 시장 자체는 오히려 내년도에 재미가 좀 없을 가능성이 오히려. 점점 좀 높아지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이제 신흥국에 대한 투자들이 이제 외국인들 지금 들어오는 걸 보시지 네. 않습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신흥국에 대한 이제 눈높이 보는 관점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한국 시장은 밸류에이션 매력 덩어리입니다. 예. 상당히 좋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신흥국 평균에 제가 지금 하이라이트를 해놨는데 네. 평균에 비해서 한국의 이제 CAP로 본 이제 그 밸류에이션 지표는 상당히 낮은 수준. 원래 낮긴 했지만 한국의 최근에 수출 호조 상황이나 원화 강세를 봤을 때 밸류에이션의 매력이 더 강하게 느껴질 수 있는 국면이다. 예. 그런 것들이 시장의 외국인들의 러브콜들이 좀 본격화되는 한 이유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좀 차별적으로 신흥국이 좋아지고 신흥국 내에서도 밸류에이션이 싸고 제조업의 수출이 잘 되는 국가들, 특히 한국이나 이런 국가들의 상당히 소위 자금 유입이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외국인 더 들어올 것 같고 이러면은 뭐 코스피 계속해서 올라갈 걸로 보이는데 특히 이게 업종 간으로 봤을 때는 차별 현상이 좀 뚜렷해지는 게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올 땐 보통 대표 업종을 사는데 특히나 최근에 보면 반도체 어제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굉장히 좋았고 오늘도 좀 쉬어가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외국인은 여전히 삼성전자 지금 SK하이닉스의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예, 이 반도체 업종이 올라가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통상 내년도 1, 4분기부터 그 반도체 업황이 턴어라운드 할 거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놓고 보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앞서서 주가는 먼저 선행을 합니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먼저 첫 번째 요인이고 요거 지금 차트가 열려져 있는데 이게 정확히 제가 10월 27일 약 한 달 전에 제가 중국의 5중 전회가 열릴 때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중국의 기술 자립을 하기 위해서 1.4조 달러 향후 5년간 우리나라 돈으로 1,500조 이상을 이 기술에 투자할 거다. 그거의 최대 수혜가 한국의 반도체 업종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저 밑에 이렇게 떨어졌어요. 붉은색이 예. 저 바닥으로 떨어져 있었을 때입니다. 네네. 지금부터 약 한 달 사이에 이제 가파르게 지금 빠르게 올라온 상태고요. 그러네요. 결국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우상향하고 있고 한국의 반도체 지수는 상당히 좀 갭을 벌였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이제 갭 메우기를 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렇게 놓고 보시면 사실은 이제 그런 밸류에이션 매력 갭 플러스 그러니까 미국과의 상대적인 밸류에이션 수익률 갭도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우상향의 그러한 룸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여기다 하나 더 더하면 반도체 종합 업체들 네.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업체들도 좋지만 향후 중국이 이제 기술 자립하려다 보면 반도체 장비나 디자인이나 관련된 검사나 소재 업체들의 투자가 급격하게 늘어날 겁니다. 예. 관련된 업체들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뭐 장비주, 중소형주도 더불어서 말씀을 주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오히려 중국 자금이 만약에 한국의 그러한 제휴나 뭔가 M&A나 이런 것들을 한다면 그쪽으로 들어올 확률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그 드립니다. 종목 다 모르겠고 그냥 삼성전자가 좀 떨어지는데 지금 사도 되는지 여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뭐 지금 정도의 가격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충분히 좋고요. 아니면 그러니까 삼성전자, 그러니까 소위 반도체 ETF가 국내 예. ETF 상장돼 있습니다. 다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사셔도 충분히 그러면 장비주들까지 같이 사실 수가 그러네요.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자, 이렇게 저희가 좀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놓긴 했습니다만 뭔가 그래도 위험 요인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걱정을 하고 있는 예. 것들을 이제 대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공포 지수인데요. 빅스 이제 한국에도 있지만 미국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노란색 선이 쭉 그어져 있고 현재 수준이 이제 23, 4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 큰 노란색 선을 왜 걷냐면 보통 20을 넘어가면 급등을 하든 급락을 하든
둘 중에 하나를 하지 유지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근데 최근에 지금 코로나 그 상황이 되면서 20이 넘는 수준을 상당히 오랜 기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제가 여기에 표기는 안 했지만 공포지수에 또 빅스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VVIX라는 게 있거든요. 예. 공포지수의 변동지수가 있는데 그거는 계속 좀 올라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 그것들은 보통 그런 그러니까 차별, 그러니까 공포지수의 변동성하고의 차별이 더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1, 2개월 후에는 공포지수가 따라서 아, 올라가는 이것도 갭매우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거든요. 어. 근데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모든 시장의 우려들이 포함돼서 하나로 나타나는 데이터 포인트가 지금 공포지수이기 때문에 예의주시를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결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걱정을 좀 하자. 이렇게. 그럼 왜 공포지수가 올라갈 수도 있다는 부분, 왜 그런 건가요? 여전히 이제 가장 큰 건 이제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예. 우려들 지금 남아 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미국의 대선이 끝났다라고 다들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트럼프. 예, 결국 트럼프가 지금 그 소위 소송전을 통해 갖고 현재의 선거판을 뒤집으려는 게 아니라 뭐 오죽하면 모더나도 자기 재임 중에 지금 나온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네. 예. 시간 끌기 전략으로 예. 지금 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12월 8일까지 선거인단이 확정이 각 주에서 돼서 결국은 12월 14일 날 다 모여갖고 투표를 하고 1월 6일 날 서로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됐다라고 이제 상원 부통령이 이제 어나운스를 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못하게 하겠다라는 게 트럼프의 전략입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평가는 이제 한 열흘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평가는 트럼프가 매우 효율적으로 시간을 잘 끌고 있다. 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뒤로 12월 8일로 가면 갈수록 이 전략이 만약에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예. 저희가 그 계속 우려했던 미국의 대통령이 여전히 내년 1월까지도 결판이 안 날 수가 있는 걱정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저 공포지수가 급등할 수 있는 그러게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끝난 게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험 요인까지 좀 점검을 해봤고요.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시각 9시 2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여전히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요. 어제장에서도 어떤 종목을 순매수했는지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현재 주가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좀 쉬어가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 LG전자, 하나금융지주가 오늘 좀 소폭 올라가고요. 키움증권도 오늘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두산중공업, SK바이오팜, 삼성물산, 삼성증권입니다. 오늘 두산중공업이 1% 강세고요. 그 밖에 종목은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SK하이닉스, 현대차, 한국조선해양, 삼성전자 우선주입니다. 오늘 현대차 올라가고요. 조선주 오늘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정유주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삼성증권, SK, 신한지주, 삼성물산도 역시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 증권주들은 좀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고 SK 올라갑니다. 이 가운데 신한지주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됐네요. 그 밖에 삼성물산, 현대모비스는 내림세입니다. 지금 시각 9시 2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흐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코스피는 보합권입니다. 오늘 2,543선이고요. 코스닥은 0.7% 낙폭이 조금 더 커지고 있습니다. 841포인트입니다. 오늘 11월 17일 화요일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